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황당한 요구를 한 교육부 공무원이 오늘 결국 사과했습니다. 갑질 논란을 불러온 요구사항에 대해선 치료기관이 준 자료를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오늘 한 시민단체는 이 공무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첫 소식 강나현 기자입니다.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선생님을 누구보다 존경해왔다.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 갑질 논란을 불러온 교육부 공무원 A씨가 오늘 출입기자단을 통해 전한 사과문의 첫머리입니다. 앞서 A씨는 자녀의 새 담임선생님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며 9가지 요구사항을 보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경계성 지능인 자신의 자녀가 치료받는 기관에서 만든 자료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 치료와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 전달했을 뿐 선생님께 상처가 됐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A씨는 이 자료를 공직자용 이메일로 보낸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메일을 보내기 전엔 아이를 혼자 뒀다며 직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를 받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선 발달이 느리고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홀로 교실에 있었던 점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어 이의를 제기했다며 직장과 신분은 밝힌 적이 없어 협박이라 생각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A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지난 5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뒤늦게 기억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며 서면 사과 등이 담긴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따르겠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전교육청은 엊그제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는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A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잼버리 사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 오늘 직접 사과했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인데 감사원은 이와 별개로 감사에 나설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준비 단계에서부터 허술했다며 종일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겁니다. 뻘밭 대참사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잼버리 준비 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이 직접 나서 사과했습니다. 새만금을 찾아온 세계 150여 개국 4만 3천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여당 측 책임이 더 크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합니다. 먼저 대통령 사과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국정조사를 통해 묻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오늘 감사원이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필요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감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체감 기온이 33도까지 올랐는데요. 무더위를 피해 시내 곳곳을 찾은 시민들을 저희 취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도현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2시간 전부터 와 있었는데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얼음물을 마시는가 하면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에 직접 들어와서 물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저도 연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물에 직접 들어와 봤는데요. 확실히 밖에 있는 것보단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해가 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햇빛이 뜨겁습니다.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많이 더워하기도 하고 해서 너무 좋아해서 애기가 낮잠도 안 자고 지금 막 노느라 바빠요. 네, 서울시는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강바람을 즐길 수 있도록 기존 일광욕장을 정비하고 해변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선베드와 파라솔 등도 설치했습니다. 여도현 기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더위가 이어질까요?
네, 더위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이 32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과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구름이 끼는가 하면 습도도 높아져서 체감 기온은 33도를 넘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예고돼 있어서요.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더위가 밤에도 식지 않아서 한동안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눈이 지나가고 태풍 란이 일본에 곧 상륙하는데 태풍 란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까요? 네, 태풍 란은 한반도는 비껴나갑니다. 다만 강원도 일부 지역은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란의 경우 광복절 무렵에 오사카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후 동해안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번엔 해병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박 전 단장에게 오는 16일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박 전 단장이 TV 생방송에 출연해 고 최 상병 사건의 축소와 은폐 의혹을 폭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 조사를 요구하겠다며 이를 위해 징계위 연기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글에 경찰이 잇따라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도 등장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하이브 정문에 출입 통제문이 붙었습니다. 직원들은 건물 후문으로 돌아서 출입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8일 하이브를 상대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사옥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글에는 방시혁 의장이 꼭 있길 바란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신고가 접수된 뒤 사옥 주변을 수색했지만 흉기 소지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예고글이 올라온 옛 트위터인 X에 IP 추적을 위한 협조 요청을 보내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오늘 오전엔 추가로 살인 예고글을 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남역에서 엽총 테러를 예고한 3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에 강남역 매장에서 18명을 대상으로 엽총을 쏘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이 남성을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온라인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에 재미를 느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게임에서 오후 2시 대전 은행동 흉기 난동 협박글을 쓴 30대 남자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강원도 속초 동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뒤집혀 탑승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대전에서는 충전 중이던 전기차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 3명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인승 봉고차 한 문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긴급 출동 차량 2대가 와서야 겨우 쓰러진 봉고차를 세웁니다. 오늘 오후 2시 강원 속초시 노악동 동해고속도로에서 강릉 방면으로 향하던 봉고차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탔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탑승자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조 헬기에서 큰 바구니가 달린 줄이 내려옵니다. 해경대원들이 바구니에 40대 남성을 싣습니다. 바구니는 그대로 줄과 함께 헬기로 올라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강원도 삼척시 한 갯바위에 한 남성이 갇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가파른 절벽이 있는 지형의 특성을 고려해 특공대 헬기로 이 남성을 119 구급차까지 옮겼습니다. 주유소 앞 표지판이 산산조각났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훔친 전기차를 몰고 가다 부딪힌 겁니다.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3명은 어제 오전 4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운전한 초등학생은 유성 온천역 주변에 중학생 2명을 내리게 한 뒤 약 7km를 운전하다 한 주유소 앞 가격표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경찰은 어제 잡힌 초등학생 외에 중학생 3명을 오늘 붙잡았습니다. 중학생 2명은 검찰로 송치,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과 다른 1명의 중학생에 대해선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난 지 닷새째 여전히 진화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확인된 사망자는 어제보다 늘어나 89명으로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산불 피해로 기록됐습니다. 초기 부실 대응 논란에 주 당국은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바닷가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숲은 새하얀 잿더미가 됐고 푸르던 초원은 까맣게 탔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피해는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There are 89 fatalities that have been measured. Now we were here just 2 days ago and the number was smaller. It's going to continue to rise. 불길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주민들의 시신이 발견되고 주택 내부 수색도 본격화되면서입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 북부를 덮친 산불로 400여 명이 숨진 뒤 100여 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산불 피해입니다. 피해가 컸던 라하이나에선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8.78제곱킬로미터 넘게 불에 탔고 재건에만 우리 돈 7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초기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면서 주 당국은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역 당국 재난 대응 문건에선 산불 위험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도 인명 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으로 과소평가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We had another hurricane and we lost our house in the fire. Rebuilt, we just lost our house again. Twice in 4 years. 또 섬 전역에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았고 통신이 끊겨 정보 공유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장마와 태풍 피해 여파가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되면서 상추값에 이어 이번엔 배추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무와 대파값도 오르자 소비자 사이에선 김치가 금치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배춧잎이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장마와 폭염, 태풍이 이어지면서 배추의 품질이 떨어진 겁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다 고랍으로 속에서 속이 많이 덜 차 있죠 지금. 그러면서도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싸죠. 이러자 가격이 순식간에 뛰었습니다. 배추 10kg의 도매 가격은 25,800원으로 한 달 새 2.6배로 올랐습니다. 갖은 양념에 쓰는 채소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새 오이는 22%나 비싸졌고 대파는 56%, 무는 무려 127% 가격이 올랐습니다. 구한다해도 많이 비싸니까 도매로 사오는 것도 많이 못 사와요. 네. 그만큼 잘 나가지도 않고 비싸니까. 매일 채소를 사다 반찬을 만드는 가게도 가격을 올려야 할까 고민입니다. 보통 봐서 한 망에 보면은 뭐 8,000원, 10,000원 이래 하거든. 토요일에 3만 원 갖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고 조금 올리는데 어쩔 수 없지. 소비자들은 김치를 담가 먹는 게 점점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파 종류도 그렇고 야채 종류는 뭐 거의 너무 많이 오르니까 김치는 그냥 김장김치 그냥 대충 먹고. 채소뿐만 아니라 과일값도 불안합니다. 올해 봄 저온 피해와 여름 긴 장마를 겪으면서 과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채소와 과일 가격이 추석 때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미국에서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세 나라의 안보협력체 구성이 핵심 의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 한미일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오는 18일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의 방점은 세 나라의 안보협의체 출범에 찍힐 전망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영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북핵 위협에 대한 공조가 공동성명에 포함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세 나라 간의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북한의 도발 등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열려왔던 한미일 연합훈련이 정례화되면 세 나라의 협력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 쿼드 수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협력과 함께 태평양 도서국가와의 협력 강화 등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도 테이블에 오릅니다.
한편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지지를 요청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한미일 논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7일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 시간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와 양자회담 등을 한 뒤 당일 밤 곧바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미국 공화당 한 하원의원의 발의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제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아픈 손가락, 차남 헌터 바이든과 관련된 의혹 등이 그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이 전합니다. 탄핵안을 낸 인물은 공화당의 그레그 스투비 하원 의원입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직 청렴을 훼손하고 법치와 정의를 파괴했다며 탄핵할 때가 한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탄핵이 필요한 이유로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의 불법 금품 수수 의혹과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원은 공화당 다수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여서 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안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바이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주목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헌터 바이든 수사를 특검 체제로 전환했는데 I'm here today to announce the appointment of David Weiss as a special counsel.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And it's like if he were special counsel, if he were Republican, he'd be in jail by now, and we all know that.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된 네 번째 기소 여부가 곧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영구입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하는 듯했던 중국 경제가 다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제한에 나서고 소비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최근엔 폭우 피해까지 겹쳤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첨단 기술 산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등 세 가지 분야와 관련된 중국 투자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술 개발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사용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As a simple proposition, I mean this sincerely. The bottom line, we decided we're going to invest in America. 지난 10월 반도체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세계 각국의 장비 수출을 막은 미국 정부가 이번엔 투자까지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장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상무부는 미국이 국제경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내수 부진과 수출 하락 등 안팎으로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 가까이 떨어져 2001년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경기 침체 국면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更好发挥市场和政府两只手的作用，坚决避免汇率大起大落。 이달 초 2주 가까이 지속된 폭우로 중국 전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도 부담입니다. 베이징에서만 11명이 숨지고 30명이 실종됐습니다. 미국의 공세와 꺼져가는 성장 엔진, 자연재해라는 삼중고가 겹치면서 시진핑 주석의 3기 체제가 도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탄탄한 연기와 특유의 사람 냄새 나는 매력으로 사랑받는 분이죠. 배우 유해진 씨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뉴스룸을 찾아주셨습니다. 매일 사대에 다니신다고 말씀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러닝머신하고 그리고 또 수영 또 잠깐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게 동안의 비결이십니까? 동안입니까? 8년 전 영상과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그대로 오셔서 8년이 됐어요? 8년 전입니다.
진짜 빠르다. 아 근데 뭐 겉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속은 뭐 그렇지 많이 않으십니까? 변화가 있겠죠. 아, 사실 그간 뭐 영화뿐 아니라 예능에서도 자주 모습을 보여주셔서 좀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약간 편하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서 그런 면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뭐 여기 오기 전에도 샵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겁니다. 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갔다 왔는데, 멋집니다. 아, 예. 그게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진짜 그냥 아는 오빠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말이 저는 되게 좋습니다. 예. 8년 사이 필모그래피가 정말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네. 영화 달짝지근해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네. 데뷔 후에 처음으로 로맨틱 코미디. 이 작품을 선택한 그 배경도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가 선택하는 기준은 늘 재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미라는 거는 짠하게 울려도 그런 재미가 있는 거고 뭐 액션 시원한 액션이 있어도 재밌는 거고 뭐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순수한 사랑을 그리면서도 그런 짠함이 있어요. 결말까지 가는데 참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영화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김희선 씨가 실제로 이렇게 예능이나 이런 데서 보여줬던 모습도 되게 뭔가 이렇게 스트레이트, 직선적이고 네네, 맞아요. 되게 활달하시고 아주 활달하시죠. 그죠. 근데 또 유해진 씨도 보면은 평소에 굉장히 과묵하신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진중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두 분의 합이 그대로 좀 영화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캐릭터도 약간 요즘 그렇잖아요. 얘기하는 그 MBTI로 따지면 저는 I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분은 E. E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도 만나서 네. 아주 새로운 그 로맨스가 그리고 또 사람끼리의 그 만남은 MBTI가 이렇게 좌우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MBTI를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제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INFP인가 그런 것 같아요. INFP. 예, 예. F십니까? IM 그라운드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예, 굉장히 좀 풀리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사랑에 빠진 유해진 배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닮아 있습니까? 극중 배우 역할했던 치호와. 저의 사랑 방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치호라는 역할의 그 배역은 되게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안 해봤던 사람이라 주춤주춤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유해진 씨는 좀 직진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이 든다면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후회하고 싶지가 않아서. 뭔가 유해진 씨가 그려내는 순수한 사랑이 더 순박하게 다가오고 느껴지는 이유는 전 유해진 씨가 정말 순박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아닙니까? 그거는 뭐 제가 얼굴이 좀 빨개지셨습니다. 근데 지금의 네네. 와서 제 나이에 순박하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순진하진 않지만 순수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제 입으로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랜만에 좀 옛 회상을 좀 많이 하셨겠습니다. 예, 그랬어요. 진짜로요. 기분 좋은 아니면 좀 씁쓸한 어딘가 그런 생각들도. 좋으면 그러니까 설레면서 아프고 뭐 그런 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데에서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어른 버전의 그 소나기 같다라는 소설 소나기 같은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졌었어요. 촬영하면서 정말 손 한번 잡고 싶은 그런 설레임도 있고 헤어질 때는 그 어느 아픔보다 되게 힘들어하고 그랬던 것들이. 오히려 그런 순수한 사랑을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딱 많지 않잖아요. 그 기회가. 그렇죠. 그래서 더 귀한 것이고. 그렇죠. 이번 작품만큼 정말 행복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랬었지 그런 이 인물을 통해서 제가 약간 좀 정화되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순수한 모습을 통해서. 네네,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유해진 씨 하면은 믿고 보는 배우로 정말 더 굳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어려운 게 연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가 아니라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작품에 이 인물은 어떻게 좀 만들어 가야 되지? 그게 이제 뭐 늘 다르니까요. 그래서 익숙해지지 않는 게 연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낯섦이 좀 설렘을 주십니다. 설레일 때도 있고 어떨 땐 지긋지긋할 때도 있어. 그만큼 되게 연구를 힘들다라는 거죠. 어떨 그만큼 때는.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본 외에 이제 인물 분석표를 따로 또 쓰신다면서요? 사실은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씬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놔야지 제 나름대로 이제 오래된 방법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해야지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필요할 때 또 촬영 현장에서 그걸 또 들춰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연극 활동 시절의 연기 선생님의 끝까지 의심하라. 네네. 완벽한 연기는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공연 시작되기 전까지 의심하라라고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도움이 됐던 그런 의미였군요. 이게 완벽할 거라고 은연 중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완벽한지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라. 그렇죠. 본인이 하셨던 연기를 봤을 때 좀 만족하시는 편입니까 그래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심하십니까 끝까지? 되게 어려운 장면인데 그런 거 해냈을 때 그런 성취감은 있을 수 있지만 성취감이 있다고 해서 또 만족도하고는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중 앞에서 선보이는 그런 영화를 하기 때문에 대중은 어떻게 이거를 보게 될까도 되게 그 입장에서도 또 고민을 또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작품을 또 찍고 계시다고 네네네.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쉼없이 달릴 수 있는 이유가 원동력이 뭘까 궁금해져요. 일단은 뭐 찾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고요. 네.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하루를 좀 살아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고 뭐 그런 게 아마 지금까지 그런 움직이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저의 에너지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잘 페이드아웃 되는 배우가 되고 싶다. 네네. 그러니까 뭐 연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 삶에서도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는 게 좋지 컷아웃 되는 것보다. 네. 약간 스며드는 그런 네네. 그런 느낌이라고 것도 할까요? 되게 맞습니다. 배우 연기 인생도 그렇고 네네. 삶으로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네. 잘 페이드아웃, 페이드인 네.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달짝지근의 네. 시호 역할도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저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